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런앤런 맛있는 주식 황주명. 고현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네, 일주일이 진짜 빨리 오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대표님 얼굴이 좀 많이 상기되신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비즈니스상으로 어제 네. 또 약간의 술을 함께 했습니다. 네, 엄청 많이 드신 거 아니시죠? 감내할 정도는 먹었는데 이게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예전만큼 이렇게 또 술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은 이제 항상 발로 뛰는 그런 이제 기업 탐방이라든지 네. 이런 걸 좀 중요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팅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노는 줄 알아요. 워낙 그 일들은 저는 진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 회사의 미팅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또 취중 진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으면 또, 네. 그 좋은 또 투자 정보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제가 음치지만 나중에 또 취중 진담 한번 또 불러드리는 일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거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번 주 시장이 제가 어제 미팅 중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요? 너무 급락을 했잖아요, 어제는. 그렇죠. 이번 주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죠. 어제가 아니죠. 정확하게 날짜로는 수요일자였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자는 올라왔고, 엄청나게 또 급반등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일 것 같은데 이 시장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 팀장님의 바라보는 시선 이번 주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지수의 등락이 엄청 컸던 만큼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짓누르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소방수는 이제 파월 의장했다. 이렇게 볼 수 그쵸. 있겠죠. 네, 파월 의장이 우리 이제 뭐 당분간 금리 올릴 생각 없고 지금의 금리나 이런 것들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안도감에 의한 매수세가 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군데군데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뭐 증권거래세를 인상한다. 네, 이런 이슈가 있었고 또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을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엄청 어지러운 흐름이었죠. 그래서 개인이 막 조단위 매수를 하기도 하고 뭐 조단위 매도를 하기도 하고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엄청난 물량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싸다고 생각하니까 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시장이 쉽게 무너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살아있음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언제든 주가가 급락하면 저가 매수를 하려는 힘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장의 파도를 잘 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그 핫한 게 가상화폐잖아요. 요즘에 뭐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한, 이거 우상향도 아니에요. 그냥 뭐 수직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쵸. 수직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 또 급락했다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런 장세인데, 가상화폐 가격이랑 시장이 좀 연동된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게 투자할 대안이 없다 보니까 네네. 주식, 가상화폐 다 그냥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 공통점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잘 올라가던 가상화폐가 흔들리니까 이제 주식시장도 좀 흔들리나? 이런 우려감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상화폐 움직임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이번 주 또 특징적으로 강했던 게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은행주라든지 보험주였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약간 아웃퍼폼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다만 은행주나 보험주는 사실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그죠? 좀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네, 너무 이제 지루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관심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다이내믹한 종목들로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률 제고에는 도움이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제 한 주 동안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주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주죠? 연기금이라고. 네, 연기금. 네, 그죠. 진짜. 요즘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네, 계속 매도. 네, 계속 매도. 네, 진짜 지겹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안 바꾸는지. 음, 코스피 연기금 매도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오히려 턴어라운드 포인트는 나갔던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어쨌든 이제 포트는 짜야 되니까. 네네. 근데 언제 들어올지 맞추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좀 도전 한번 해볼까요? 언제 그럼 들어올지. 들어올 거라고? 저는 한 3월 중순에서 말,
3월 중순에서 말이요? 네, 그때 들어온다. 아, 혹시 뭐 예측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저는 다르게 가야 되니까 네. 4월 달로 하겠습니다. 4월 달로. 네, 4월 달에 유입된다. 4월 달 이후라고 하면 제가 좀 불리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걸 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3월 중순에서 말경에 아마 연기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외주가 막 가요. 지금 막 뜬금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어떤 소외주죠? 한동안 안 갔던 종목들,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옥션 이런 거 전혀 지금 시장이랑 관련 없잖아요. 근데 네. 뭐 경매가 다시 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정말 동전주들 막 하고, 맞습니다. 그런- 우선주 움직이고. 그렇죠, 우선주 움직이고, 이거 뭐 대충 그 감이 없어요. 그냥 막 갑니다. 다. 네, 근데- 막가파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장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변동성 장세가 심해졌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허패턴, 거짓 패턴이 뭐죠? 거짓 패턴. 그러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올라갈 것 같이 쫙 올려요. 근데 내용이 없어. 음. 개인들이 이제 그냥 내용도 없는데 막 따라 붙는 거예요. 음. 왠지 그 가상화폐 같은 느낌. 네네네네. 근데 가상화폐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또 떨어지면 또 주식도 와장창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용으로 확인하셔야 돼. 그냥 간다고 내용 없이는 쫓아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급등주 따라잡는 걸 진짜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층에서 떨어져봤자 크게 안 다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층수가 올라가면은 이제 좋습니다. 그쵸. 네. 굉장히 극단적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0층, 50층에서 떨어지면 장담 못 하잖아요. 물론 뭐 나무까지 걸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변수들은 있겠지만 그만큼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맛집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맛집을 추천해 드리고 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궁금할 거예요. 그 뒷이야기들. 네네. 그래서 아마 또 오 팀장님의 그 솔트룩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좀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솔트룩스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좀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네, 이번 주 워낙에 좀 변동성 장세였고 또 급등했던 종목들이 급락하고 다시 급등하고 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충분히 잘 다지고 있고요. 충분히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끝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산업 전문 인력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제가 인공지능, 4차 산업, AI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섹터가 뭐 새로운 모멘텀을 얻던 아니면 소외 종목이 이제 올라오던 어쨌든 그러니까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섹터들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로봇 관련주만 이제 장대한 거 한 두세 개 정도 이제 나왔고 다른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약간 소외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AI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경쟁력을 또 가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종목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또 그쵸. 네,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소외주가 움직일 때는 이제 거래량이 이제 한번 터져줘야 되죠. 그쵸. 네, 거래량이 언젠가 한번 터져주는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 이제 기사가 막 올라옵니다. 기사가 막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분들도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증권사에서도 이제 커버 리포트를 또 내기 시작하고 요런 수준이 될 때 이제 기업의 가치가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면 속에 약간 가라앉아서 머리만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만 내밀었지만 이제 밖으로 완전히 이제 환골탈퇴할 그런 시기가 물바다가 한번 치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또 그 이전에 제가 국일제지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언급을 드릴 건데 제가 그때 이제 강의도 한번 했어요. 윗꼬리 매매법이라고. 그쵸.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윗꼬리가 자주 나오는 기업은 윗꼬리가 이제 발생한 시점, 그 시점 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접근을 했다가 그 다음 윗꼬리가 나올 때 팔고 나오면 된다. 요 말씀을 드렸는데 국일제주가 진짜 윗꼬리 단골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도 윗꼬리가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유재질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잘 맞췄다.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네요. 네, 알고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윗꼬리가 나오는 종목이 계속해서 윗꼬리가 나온다는 건 단타를 계속해서 칠 수 있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실 분들은 국일제지 최근에도 윗꼬리 많이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한 3에서 5% 정도 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대표님 지난주 종목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국유재질제 확 왔는 게 먹고 또 먹고. 네, 그렇죠. 먹고 또 먹고. 예. 저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를 드렸죠.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종목 자체가 좀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아, 이게 표현이 말랑말랑하다는 건 네. 조금만 수급 들어오면 확 올라간다. 아, 네네. 예. 그리고 또 수급이 좀 들어오니까 또 확 올라갔다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좀 확 빠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거래가 이제 많이 없다는 거죠? 그거? 예. 근데 이게 또 회사 근데 나쁘면은 결국은 하방에 대한 것만 열려 있지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이 됐을 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요. PBR 1이고 유볼 1000%의 현금 약 100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고 검사 장비 업체다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고객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든든한 백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객사가 저는 백이라고 보는데 그 삼성전기, LG노텍, LG화학, 신택, 해성DS 등이 고객사예요. 누구나 알만한 그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커리어거든요. 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문 용어로 레퍼런스. 레퍼런스. 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삼성이 어디 대학 나왔어? 이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회사랑 같이 해? 이거 느낌. 약간 이력서에 이제 몇 줄 넣을 수 있는 느낌. 그쵸. 아, 네네. 정확하시네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주시장이 왜 그러냐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주시장 자체가 사실은 학연, 지연이 아직도 통하는 말도 안 되는 시장이 주시장이거든요. 그쵸. 굉장히 잘 통하죠. 네, 그래서 혈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아, 혈연 같은 경우. 근데 사실 이런 거 조심하긴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어쨌든 성호테크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길게 보셔도 충분히 무난한 흐름상에서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나중에는 크게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고 뭐 너무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뭐 단순히 차트, 단순히 거래량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당장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최고의 맛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최고의 맛이랑 최악의 맛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은 경제방송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특징주로 잡고 그 특징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오늘도 궁금하긴 해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 네. 최고의 맛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런 방송을 할 때 네. 보통 이제 그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냐 이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많이 맞추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최고의 종목과 최악의 종목 이것도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트렌드를 이끌고 어떤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고 빠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흐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네. 그 다음에 수급이 어디로 들어갈지, 어디서는 빠질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급등이나 급락 종목을 분석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강세를 보인 종목 신중하게 갖고 왔는데 영풍입니다. 와, 오랜만에 듣네요, 기업. 네, 영풍 이제 비철금속 업체라서 원래는 재미없는 기업이에요. 그쵸. 제가 오랜만에 듣는다는 거는 거의 네. 시장에서 많이 투자 안 받았던 종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거의 거들떠도 안 보는 네. 네,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뭔가 드라마틱하게 이런 성장 스토리를 가질 게 별로 없잖아요. 그쵸. 피철금속 업체가 뭐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가지겠어요. 실적은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번 주에는 영풍이 정말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뭡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죠. 아하. 그래서 비철금속 업체라는 것은 이제 금이라든지 구리, 뭐 아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금속을 다루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 하나만 독불장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리잖아요. 네. 요즘에 보면 유가도 강하고 그쵸. 은값도 올랐고 특히 구리값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요즘에는 뭐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죠. 웬만한 곡물, 뭐 원자재, 뭐 유가 다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철금속 업체도 같이 수급이 좋아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라든지 아연 가격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면 이 종목은 더 갈 수도 있고 근데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좀 꺾이면 꺾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유가가 브렌트유가 거의 70달러 선에 육박하는데 네네. 이게 수요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75달러를 저는 한계로 보거든요. 최대로 올라온다면. 네, 맥시멈으로. 왜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100달러 얘기 나왔지만 그건 이제 대체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75달러 안 넘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얘기 딜처럼 내버리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영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철금속 강세로 인해서 좀 상승을 보였고, 근데 지금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 원자재 가격이 좀 오버슈팅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달러 인덱스를 보자 이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원자재가 강할 때는 보통 달러는 강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자재는 이제 달러 기준 가격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중요한 팁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려 아연이나 네. 지금 말씀드린 영풍이나 아니면 이런 원자재 관련주 시장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고 싶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네. 또 이제 추가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달러. 달러. 네. 달러 가치가 지금 약한데요.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네, 달러 인덱스나 뭐 원달러 환율 이런 식으로 달러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원자재 가격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 많이 오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지금 달러 사야 됩니까?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투자팀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됐는데,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관련주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달러를 이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달러에 투자를 하실 거면 그 실물을 사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환전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먹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 관련된 뭐 ETF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달러 관련된 뭐 통장이라든지 예금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상품을 증권사나 이제 은행에서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달러에 만약에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ETF라든지 뭐 통장이라든지 이런 간접 상품들을 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달러 얘기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 그 대표님은 이제 최고에만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그쵸, 이게 4달러의 광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 생뚱맞네요. 생뚱맞았습니다. 자, 그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이 어마무시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제가 어마무시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자꾸 어마무시하니까 이게 계속 말을 듣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나가버리는데요.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포스코 강판인데 포스코가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특히 포스코 전기차 부품 공급 강세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강판 가격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갔어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강판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죠. 지금 원자재가 뭐 안 올라간 게 없어요. 그렇죠. 다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주로도 또 주각을 받게 된 거예요, 종목 자체가.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필두로 해서 포스코 엠텍, 포스코 뭐 관련된 종목 다 가는데 강판 가격 강세로 수익성 개선 기대까지 붙게 되면서 사실 시총이 좀 작아요, 이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몰린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상한가를 포스코 달고 상한가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덩치가 좀 무거우니까. 네, 그 포스코 달고 가는 종목들이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포스코 강판 같은 상한가도 연달아 가고 그다음에 또 하방을 찍고 다시 또 끌어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를 다는 게 오히려 프리미엄이 돼버렸어요. 그쵸. 예전에는 포스코 달면 좀 그랬어요. 네, 무겁다. 네, 무겁다. 그리고 약간 제철 이런 느낌인데 포스코 이미지 개선에서 이제 수소나 전기 쪽으로 가게 되면서 다시 트렌디한 종목으로 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또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포스코 사야 되냐고. 아, 네. 어떤가요, 대답은? 포스코는 쏘쏘. 쏘쏘. 네, 제가 봤을 땐 쏘쏘. 저도 그래요. 들고 계신 분들은 응원을 드리겠지만 네, 네. 이게 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조금 타이트, 좀 이렇게 좀 뭐죠? 스펙타클한 거 좋아하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 조금 쏘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 정보가 항상 개인 투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들도 함께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네,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장중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답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좀 많은 증시 이야기 도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서칭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도에서 주식도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결국 좋은 주식을 타이밍 맞게끔 사는 거고 딴과도 같은 거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데일리 맵에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내용은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네. 강의를 합니다. 매력적인 주제네요. 그렇죠.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어떤 맥을 짚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맥이라는 결국은 그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함께 또 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또 많은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조심스러운 시간이죠. 최악의 맛. 네, 근데 이거 그렇게까지 조심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그 처음에는 이제 최악의 맛 할 때 뭔가 좀 그 비추천 같은 게, 저 마상당했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제 그 위축되실 필요는 없고, 이 전문가라는 게 또 생각하는 바를, 그렇죠. 할 말은 해야죠. 그럼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 자신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최악의 맛 뭡니까? 네. 바로 그러겠습니다. 아니, 또 부담스럽네요, 또 네. 갑자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시즌인데, 아, 시즌이 좀 부담스럽네.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죠. 시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낙폭이 더 커졌어요. 실적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기대감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결국 이제 진단키트 종목이라고 하면 코로나가 확산돼야 진단키트 매출이 늘어나겠지. 이걸 기본 공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 지금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백신과 치료제가 코로나19를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심이 확실히 좀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좋죠. 매출 1조 원 달성을 했어요. 4분기 실적도 되게 좋았는데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예상치잖아요. 맞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오냐, 못 나오냐. 그거에 따라 또 주가가 움직이는데, 예상치가 좀 높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백신 치료제 개발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네. 지금 만약에 시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손실이 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하고 당장 손절하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새로운 유형의 진단키트 매출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진단키트들을 꾸준하게 좀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사측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만 엮지만 코로나 말고도 모멘텀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측이 보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다라는 꼬리표를 떼고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회사의 행보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역배열이 돼버렸습니다. 역배열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 이평선 밑에 단기 이평선이 있는 것을 역배열이라고 하죠. 주식 교육의 좀 기본적인 내용인데, 역배열 추세에서는 또 매물대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추세라는 게 또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건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건 또 계속 떨어지려고 하고, 이런 성질이 있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당장 매도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시면서 투자 관점을,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 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최악의 맛 어떤 종목으로 갖고 오셨나요? 사실 이제 그 EID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EID. 동전주입니다. 사실. 그쵸.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의 장세가 좀 좋으니까 종목들이 다 잘 가는 흐름처럼 보이겠는데 주식 수가 너무 많아요. 주식 수가 7억 주입니다. 7억 주요. 네. 와, 투자 어마어마하네요, 팁을 제가 드리면 1억 주 밑에 종목들 하는 게 좋은 게 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좀 품절주거나 혹은 주식 유통수가 없는 것들은 한번 딱 뭉쳐주면 포스코항포처럼 그렇죠. 쫙 올라가는데 맞아요. 이 아이디는 올라가기는 쉬웠어요. 근데 또 이게 한 명이 붕괴되면 이 주식을 다 누군가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나오면서 밀려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네, 맞습니다. 단합이 안 되겠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또 하나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전 주면은 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그쵸. 사실은
동전주 곱하기 주식수가 시총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전주여도 주식수가 많으면 1조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다면. 상황에 따라서 네네. 한 3천억에서 5천억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100만 원짜리가 오히려 더 싼 경우도 있어요.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단순한 가격에 집착을 안 하셔야 되는 거죠. 맞죠. 네, 100만 원짜리니까 안 살래. 100원짜리니까 살래.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스럽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올라가게 된 거는 코로나19 백신 그 러시아 거 갖고 온다라는 이야기, 정부 도입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위탁 생산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었고요. 위탁 생산 업체로 둔갑받았던 부분이랑 그다음에 자회사 이제 2차 전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 갖고 있었어요. 내용이 갖고 있다 보니까 확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각자의 견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아까 보니까 말씀하신 사공이 많아서. 사공이 많아서 이 주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트론도 마찬가지고 이자 붙은 종목들 동전주도 쌍이라고 그러는데 이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또 기회가 돼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전주입니다. 동전주는 동전주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 때 동전주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단타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투자 관점으로 동전주를 내가 신규로 매수하겠다라는 것은 좀 위험한 전략일 수 있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동전주는 동전주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들까지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진짜 사고 싶다면요. 체크를 하셔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주 매법이 제가 있는데 아 그래요? 단타 동전주 매법 있어요? 단타로 아, 네네. 나중에 런앤런에서 한번 제 한 번도 오픈 안 한 비기를 나중에 오픈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먹지? 네.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해 오셨잖아요. 회, 생선 뭐 이런 음식입니까? 그래서 제가 회 그 뭐 날로 먹는다 이것도 그때 한번 방송 나간 다음에 네. 오 팀장님은 뭐 날로 먹는 거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채팅이 또 엄청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회를 좋아하는 거지 뭐 무조건 이제 날로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뭐 먹지 제가 저쪽 가서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시는 건가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세요. 오늘 뭐 먹지를 진짜. 그렇죠. 결국은 이제 관심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이고 네. 여기서 어떤 종목이 나오냐에 따라 또 성과도 또 분석을 할 거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틀은 오늘 뭐 먹지인데 오늘은 이제 주말이잖아요. 사실상 이제 다음 주에 뭐 먹지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를 이제 미리 준비하는 방송이니까요. 자, 최근 시장의 특징부터 또 한번 보면 그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등락이 좀 있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가 여기서 고점을 치고 올라갈 거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종목별 장세고 성장을 주도했던 종목군의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요즘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많이 올랐다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었던 성장주를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반대급부로 소외 업종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 분석을 할 때 이제 수급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면 떨어지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수급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이 소외 업종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외된 업종들을 보셔야 되고 여기 밑에 리스트를 좀 줬습니다. 중국 소비주 그리고 여행주 그리고 유통주 이게 다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울고 싶었던 그런 업종이지만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소외 업종들을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 요 세 개 중에 하나겠죠. 네, 요 세 개 중에 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요거를 한번 볼 건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 방송이 나갈 때 이제 이미 접종이 됐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 대상으로 접종이 되고 또 27일 화이자 코로나19 치료병원 대상으로 접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는 그냥 코로나 이후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그 이후 이걸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에 주목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소비주, 유통주, 여행주 이런 것들이 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번 볼 건데 준비 많이 해보셨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PT를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네, 비주얼적인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끌어왔습니다.
이 코시스에서 이제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 조사인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넘으면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100 이하면은 아직은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아직은 100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투자 심리는 많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추세. 네, 추세가 여기 73 굉장히 부진했다가 쭉쭉쭉 올라와서 여기서 살짝 꺾이더니 다시 한번 반등을 치고 95까지 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99대 100을 살짝 넘을 뻔했는데 아쉽게 못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백신도 접종되고 또 그 지원금도 지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0을 한번 뚫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에 좀 주목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소비자 심리 지수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네, 나왔네요. GS 리테일입니다. 사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커서. 그렇죠. 시총이 엄청나게 크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렇게 딱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포스코를 사세요 이런 것처럼 엄청 이제 대형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대형주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되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GS 리테일을 보면 그 인당 매출액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에 가시면 인당 매출액이 아무래도 비싼 제품들도 좀 많아졌고 예전보다 편의점 소비가 많아져서 인당 매출액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타업체와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자료로 준비를 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7월 달에 GS 홈쇼핑과 네, 합병을 합니다. 이 합병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편의점에서 홈쇼핑에서 파는 뭐 옷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편의점이 진짜 안 파는 데가 없는 데가 되는 거거든요. 합병에 따른 외연 성장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기술적인 흐름은 마지막에 보겠지만 네, 완만하게 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관심 가질만 하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 그 편의점 드라이브스루가 도입이 2017년 경남 창원에서 됐어요. 드라이브스루는 그냥 차에 탄 상태에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을 갈 때 의혹이 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닙니까? 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저는 이 GS와 GS 리테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그 주인 아저씨가 이제 물건을 주죠. 그럼 이 차 안에서 이제 결제를 하고 드라이브스루 뭐 차 타시는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스루를 위해서 이렇게 겉에다가 메뉴판도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편의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편의점 매출 증가 요인이고요. 이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볼펜. 네, 그렇죠. 볼펜. 근데 써있긴 매직이니까 이게 원래 네. 매직인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모나미랑 콜라보 음료를 출시를 했어요. 이름이 네,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이에요. 이름이 대놓고 그냥 모나미 매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맛, 여기 이제 블랙 맛인데 음료수군요. 네, 음료수예요. 스파클링. 네. 안 먹어봤어요. 어떤 네. 맛인지 모르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S25 가게 되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콜라보 음료를 파는데 얼마 전에 그 공표 상품을 이용한 맥주 과자도 있더라고요. 과자도 있고 네. 엄청 잘 팔렸다는 기사 그쵸. 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친숙한 상품을 뭔가 이제 새롭게 재창출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와 하나의 브랜드가 만나서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하는 이런 시도들을 편의점 업계가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또 매출 향상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요 ESG 관련된 그 기사인데요. 요즘에 또 핫한 게 또 ESG 관련주가 엄청 핫하잖아요. 이게 그쵸. 이제 환경, 사회, 네, 지배구조입니다. 네, 환경, 사회, 지배구조.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ESG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건데 관련주들이 많이 핫해지고 있고 이게 그 블랙야크라는 의류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하는 건데요. 이 페트병이 있죠. 네. 이 페트병, 페트병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는 이제 모나미, 문구 업체와의 협업을 보여드린 거고 이번에는 의류 업체와의 협업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편의점 업체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할 것이다. 네, 이 부분이고요. 네,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 지분도를 제가 그냥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이 이제 좀 합병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허창수 등 특수 관계인 밑에 GS 지주회사가 있고요. 보통 이제 로고만 있는, 그러니까 뭐 GS, LG, 한화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들은 대부분 지주회사로 보시면 되죠. 지주회사 밑에 GS 에너지, 리테일, 뭐 ENR, 그다음에 홈쇼핑,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리테일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홈쇼핑이 합병을 한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GS 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 기업이에요. 가장 소비자에게 친숙하고. 네, 이런 기업들이 합병을 하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 큰 모멘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까 이제 저점에서 꾸준하게 이제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급등을 했다가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살짝 움직였다가 엄청 소외됐죠. 이렇게 엄청 소외됐을 때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전기차 관련주들은 이렇게 가면서 이제 편의점 업체는 굉장히 소외됐던 이런 모습들인데, 소외 기간이 길었죠.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제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추세선을 그으면요, 아주 완만하게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요 위치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35,000원 초반대 뭐 요 정도 전후로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격 전략을 보면은 지금 매수가 이제 그 35,000원에서 이거는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네, 단기적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네,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월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가 손절가가 통통 튀면서 내려왔습니다.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3,5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네, 39,000원, 33,500원 이렇게 해드렸고, 투자자분들이 그 단기에 빠른 수익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 단기 등락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가는 거 사고 싶다 이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런앤런 방송에서는 최대한 그 다양한 투자자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소형주든 대형주든 가리지 않고 좀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네요. 저 다음 주에 좀 부담이 됩니다. 네, 이게 PT를 이제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대표님의 화려한 PT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GS 리테일이었고, 그 대표님은 어떤 그 다음 주 맛집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은 저 같은 종목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벌써 경계시네요. 마루 경계. 차트가 일단 너무 예뻐가지고 네네. 네, 순간적으로 저 경계 태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이에요. 벌써 이름 자체가 리더잖아요. 그 네, 리더가 그 리더인가요? 아니죠? 읽는 걸 거예요. 네네. 모바일을 읽는다 이거고요. 네.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및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언택트 하잖아요. 결국은 언택트 시대에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금융, 증권, 보험, 업무 시스템 모두 다 이제 구축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해외 송금업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인지소프트라는 회사의 지분 20%를 또 취득을 하게 되면서 결제, 모바일 이쪽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이제 캐시,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희소해요, 진짜. 네, 아까도 그 PD님이 잠시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동전이 필요하시냐고 그랬는데, 없어. 동전이 아무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저희가 진짜 지폐도 거의 안 들고 다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카드로 활용을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요즘에 카드도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 결제예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스마트폰에다 딱 띡 하면 그냥 끝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가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상기업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특히 개별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이 아니라 개별 기준으로 5년 이상 적자인 기업은 상장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자이지 않은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24,000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 24,000원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6,000원인데 일단 종목 자체가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은 아마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예전에 그 테마 관련해가지고 정말
그 잘못 테마만 잘 맞춰도 돈 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았거든요. 테마를 잘 맞추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죠. 아 어마어마하게니까 제가 어마무시 또 다른 용어 어마어마가 나왔네요. 네, 어마어마하는 정식 용어 같은데요. 네, 네. 네, 그 계절 테마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섹터를 소개하는 순서니까. 그쵸. 저는 섹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탑다운 방식. 탑다운. 시황, 섹터, 종목. 저는 네네. 이제 이 순서대로 종목을 찾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가지고 온 섹터 이제 5G 장비주예요. 네. 이것도 보면 또 되게 소외받았던 아, 그 섹터거든요. 그쵸. 요즘에 보면은 5G 장비주가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완전히 이제 쑤셔 박았어요. 속된 말로.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뭐 당장에 튀어 올라가지는 않을 섹터입니다. 사실.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네. 지금 정도로 떨어졌으면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섹터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4차 산업은 이제 5G를 기반으로 성장한다라는 설명 드렸고 제가 전에 이제 4차 산업은 연결이다. 그쵸. 네, 연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생활하는 모든 것들, 나와 가전과 사무실과 자동차와 TV와 세탁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바로 이 4차 산업 시대다라는 건데 그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뭐냐? 네, 바로 5G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5G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5G는 이제 고대역 주파수를 쓴단 말이에요. 네. 이 고대역 주파수가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빨라요. 네. 앞으로 이제 쭉 치고 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회절성이라는 게 약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뚫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파가 많이 부딪히겠죠. 그런 경우에는 5G를 쓰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기지국을 또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 4G 기지국보다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5G 투자가 제대로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폭발적인 수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5G 장비주가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내 5G 가입자가 지금 1,200만 명인데 대표님도 5G 스마트폰 쓰시죠? 아 당연하죠. 5G를 이용하세요? 네, 5G가 그냥 이용됩니다. 그죠. 근데 네. 저는 4G를 이용하고 있어요.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5G가 약간 안 터지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제가 고정적으로 이제 4G를 그냥 이용하고 5G를 굳이 이제 이용하지를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편도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주국이 많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국내 5G 가입자가 지금 1,2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많이 돌파했네요. 그래서 우리 두 명은 이제 1,200만 명이 일단 포함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5G 관련주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뭐 KMW, OE솔루션, RFHIC, 뭐 전파기지고 5G 관련주만 찾아봐도 한 20여 개 종목이 검색창에 쫙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OE솔루션이라는 이제 기업인데요. 이 종목도 그 5G의 대표격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광트랜시버를 생산한 업체입니다. 이게 아재 개그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오현진 팀장님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지 오이솔루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오현희 팀장이 OE솔루션을 갖고 왔다네. 그쵸. 네. 할 말을 이렇게 만드네요. 네. 그래서 OE솔루션은 이제 광트랜시버 업체인데, 광트랜시버는 빛을 전기로, 그리고 전기를 빛으로 바꿔줄 수 있는 5G의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G 장비 시장이 클 때 범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5G 시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주목할 기업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전제 조건을 아까 말씀드렸죠. 당장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완만하게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럼 크게 갑니까? 크게 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크게 갈 거는 같은데 빨리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뭐 분할로 가시던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계절 테마 역시 섹터 소개인데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나요?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 네, 제가 오늘 그래서 포스코입니다. 그래요? 네, 재미없는 얘기인데 맞아요. 네, 갑자기 요즘에 왜 제가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포스코 네. 관련주인데요. 네. 그 자회사 관계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전기차 관련 섹터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아까 뭐 포스코 강판도 같지만 원래 강자였던 뭐 포스코 캠텍, 포스코 케미칼이죠 지금은. 네네. 포스코 케미칼, 뭐 포스코 엠텍 다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결국 또 전기차네요. 그쵸, 또 전기차인데 네. 그 중에 이제 포스코 강판이 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주식이 가상화폐랑 다른 점은 뭐냐? 주식이 다른
가상화폐는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체라는 건 회사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실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가치 밸류에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결국 어느 쪽으로 귀결될 수 있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기관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종목에 조금 아쉬움은 뭐냐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안 좋으면 기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즘 또 투자 팁이 엮일 수 있는 게 ETF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맞아요. ETF에 종목 편입이 되면 기관 수급으로 엮여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전기차 수급이 많아지고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커지면 기관 수급으로 연결이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삼성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포스코 테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포스코 생각. 테마는 굉장히 이제 생소한데 예, 이제 포스코 테마주라고 갖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계기로 포스코 테마주라는 게 생기면 정말 대표님 공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느 증권사에서 ETF 운용사에서 ETF 상품을 만들었는데 네. 혹은 ETN 네. 증권사에서 만드는데 포스코 테마주가 나왔다. 왠지 제 아이디어를 가져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엄청난 조심스럽게 해안을 또 해봅니다.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봐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시장 이제 시장이 좀 중요해지긴 했어요. 엄청 중요해졌죠. 예, 다음 주 시장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시장이 이제 사거래일이에요. 사거래일. 아, 월요일이 3일절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제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 그것도 몰랐네요. 네, 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3일절이고 화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말에 있는 이벤트들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파월이 뭐 추가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연기금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되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긴 하셔야겠죠. 맞습니다. 근데 당장 매수로 안 되더라도 매도가 줄기만 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매도가 좀 줄어드는지 줄어든다면 지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연기금의 수급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관점이고 코스피 시장의 60일선 지지가 계속해서 되는지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0일선은 약간 중기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기선이 이탈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평선상 60일 이평선을 코스피가 좀 지지해 주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신용 높은 종목 주의하자. 10% 넘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이 높은데 많이 안 올랐으면 또 괜찮아요. 네네. 근데 신용이 높은데 많이 오른 종목. 그건 정말 위험하네요. 진짜 위험하죠.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수가 흔들리거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급락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 비중이 높다고 무조건 안 좋다 이건 아닌데요. 신용 비중이 높은데 많이 올랐어. 근데 또 심지어 막 중소형 주고 막 이러면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매도가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 비율 높은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주의하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근데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좀 평가가 될 수 있는 게 신용 비율인 것 같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생각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아서 그죠. 개인 투자분들께서 아마 좀 많이 생각해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그 오 팀장님이랑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게 개별 종목 장세일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지수 관련주는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또 선택과 집중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공부할 때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정말 주식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트렌디한 종목이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좀 소외주들이 가다 보니까 소외주를 잘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GS 리테일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그런 어떤 소외주를 누가 잘 찾느냐 싸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차라리 섹터는 보여요. 다 같이 가니까. 근데 이제 개별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공부와 또 런앤런을 자주 시청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거 저는 되게 리스크한 종목들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제가 감사 보고서 시즌이라고 했잖아요. 감사 보고서 시즌에 유혹하는 종목도 되게 많아요. 유혹의 스마트처럼 막 올려요. 그러면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막 따라 들어간다면 내용도 안 보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보고서 시즌에는 좀 적자 기업이라든지 자본 잠식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자본 잠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네.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재무제표라든지 그다음에 또
벌점에 대한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되는 게 추가 벌점 15점이면 정지입니다 또.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시 아무렇게 막 내면 안 돼요. 그렇죠. 공시에다 벌점 맞으면 정지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 팁 하나 드리면 공시는 7점이 넘는 기업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벌점 맞았을 때 왜냐면 7점 이상 기업은 피하자. 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증자나 채권을 불러놨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안 하면 벌점 맞아요. 네네. 근데 코스피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구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정보들은 정말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이런 정보들 또 팀장님한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또 어디 있을까요? 네, 그래서 방송 이후에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카메라 가운데 이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이죠.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와 장중에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시황 정보들 그리고 공부할 자료들 제가 많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이 궁금하다. 대표님의 해안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함께 하면 되나요? 네, 이데일리 맵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니까요. 또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공유하실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도 많이 준비했잖아요, 저희. 네, 많이 준비했고 항상 시간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은 많이 부족한데 항상 또 더 알차게 준비하고 제가 오늘 PT를 보고서 또 자극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주 PT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